안녕하십니까. 제주불교신문사 개건기자의 사무국장 김승범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대면 모임을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 같아 비대면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불교신문 대표이사 강기우진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사정상 이렇게 비대면으로 늦게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개건기자 워크숍에 관심을 갖고 비대면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불교신문은 32년의 오랜 전통과 부처님의 정법 언론을 구현하고자 불교문화 창달에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불자님들께는 다양한 불교 공부 수행과 신행 활동의 방향도 제시해 왔습니다. 이제 본 신문사는 창립 32주년을 맞아 다양하고 대중적인 신문 진행 구성과 정기적인 워크숍,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많은 불자들이 참여하는 알찬 신문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은 급변하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저희 신문사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워크숍에 참여하신 기자님들께서도 부적인 교육을 마치면 제주불교신문이 변화의 선봉에 서게끔 매의 눈과 귀가 되어 본 신문사에 많은 채찍질을 부탁드리며 제주 불교계가 발전하는 데에도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신문사도 여러분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마련하느라 애쓰신 정인숙 개건기자의 회장님, 김승범 사무국장님, 김정득 총무부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인숙 개건기자의 회장님이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주불교신문 개건기자님 안녕하십니까. 개건기자회 회장 여려심 정인숙입니다. 서로 얼굴을 뵙고 반갑게 워크숍을 했어야 했는데 본의 아니게 비대면 라이브로 워크숍을 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비대면 이런 실시간 라이브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1시간 동안 긴 시간이지만 많은 관심과 시청을 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들면 가까운 시간 내에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성원하십시오. 다음은 제주불교신문사 김익수 대기자님이 제주불교신문의 특성과 인터뷰 요령에 대해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불교신문의 김익수 대기자입니다. 개건기자 여러분들, 정말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늘 현장에서 같이 동행하게 될 겁니다만 미리 사전에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줌으로 인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성세대는 잘 아실 겁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개건기자님들 각계각층에서 51명이 함께 동행을 해 주셨고 보니까 그 직업도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합쳐져서 제주불교신문에 큰 역할을 해 주시겠구나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지금은 이 언론 매체들이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옛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은 언론이 그 선발 주자는 신문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그 신문의 역사를 잠깐 살펴본다 그러면은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에도 신문 자체는 존재를 했습니다만 인쇄 매체로서의 등장한 것은 독일의 그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발명함으로 인해 가서 1601년에 독일의 맨 먼저 신문의 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잠깐 살펴본다 그러면은 1889년 이 한성순보가 우리나라 신문으로 창간을 보게 됐고 제주에서는 그럼 언제냐 1945년 10월 12일이 제주신보가 최초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격변기 시대에 제주에서의 그 해방 후에 맨 처음 그 신문이 창간됐고 그 이후에 여러 신문사들이 창간을 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1989년에 좀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1989년에 제주불교신문이 창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이제 32년을 맞습니다. 우리가 그 신문은 늘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의 특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접촉성이 쉽다. 그리고 기록성이 강하다. 방송은 기록성이 약합니다만 신문은 기록성이 분명히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주 불교 신문하고 그러면 일반 신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지면 분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면 구성 자체는 지금 현재 일간지들이 제주도 내 일간지들이 12면 내지 14면 또 많을 적에는 16면까지 발행하고 특집일 경우는 뭐 20면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주간지이기 때문에 매일 발행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차례씩 발행합니다만은 불교의 어떤 그 특성상, 종교의 특성상 종합 부분에 걸쳐서 나눠서 지면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보도와 취재 문제라든지 편집과 교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현장에서도 익히고 그리고 또 사무실 공간에서도 익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신문이 잠깐 그 역사만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인터뷰를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오늘 처음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되돌아보면 짤막하게 되돌아보면 1974년도에 아나운서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흑백시대의 아나운서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마이크하고는 좀 더 그 뭐라 그럴까 좀 가깝게 지내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그 인터뷰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그 현장에 나갔을 적에 무조건 말을 많이 따오고 잘 따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인터뷰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기사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갈 수가 있습니다. 기사가 어떤 기획 기사로 갈 것이냐 또 아니면은 이슈 기사로 갈 것이냐 인물 기사로 갈 것이냐 홍보 기사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인터뷰 내용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인터뷰 시에 첫 번째 주의할 사항은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잘 알아야 됩니다. 사전 지식을 미리 쌓아두지 않으면 인터뷰를 갖다가 성공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사전 예비 지식을 충분히 갖춰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 예비 지식을 많이 쌓아두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현재는 각 신문사마다 전문 분야별로 전문 기자들이 많이 직업에서 등단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자 분야자는 의학 분야라든지 군사 분야라든지 법률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걸쳐서 전문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 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면 인터뷰에도 충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뷰를 잘 하려면 사전 예비 지식을 잘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하자면은 기사 작성하기 전에, 인터뷰도 작성하기 전에 분명 상대방의 어떤 인적 예비 지식을 갖다 확실히 갖춰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진행할 때에는 절대 자기 지식을 갖다가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질문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상대방에서는 말을 갖다가 멈춰버리거나 제대로 요구하는 인터뷰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편집할 적에 편집할 부분을 도려낼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적에 주의사항 같은 거는 분명 잘 해두시고 연락처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짐없이 기록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인터뷰하는데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초상권 침해라든지 인터뷰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터뷰에 대한 질문 사항을 갖다가 미리 잘 두셔야 됩니다. 질문 요지를 정확히 주시지 않으면 인터뷰에 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부 반응이나 그리고 또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 두어야 할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기사 작성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부 다 통용 틀이 있습니다. 통용 틀이라는 것은 6학 원칙을 갖고 그 틀 안에서 기사를 만들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생략된 부분대로 하더라도 기사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인터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재와 보도라든지 편집과 교정 문제는 다음 시간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우리 개건기자님들 51명이 앞으로 현장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힘차게 나아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불교신문사 김은희 기자님이 포토 에세이 쓰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공 기자님들을 직접 만나서 같이 현장에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여기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포토 에세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사진들이 오고 가는데 거기 글을 더함으로써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더 정확하고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활용해서 한번 글을 써볼 텐데요. 여기 저가 만든 자료에 연꽃 사진이 있습니다. 이 연꽃 사진을 보면서 오늘 글 쓰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진부한 예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연꽃은 그 불교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연꽃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이라는 법구경 경구가 있는데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같이 사진과 함께 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연꽃을 보면서 어떤 순수한 동심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갓 피어난 연꽃 같은 꽃송이를 보면은 어릴 적 동심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감동의 순간을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사진과 더불어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연꽃을 통해서 무상함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무상이라는 게 부처님법도 무상고 무아라고 그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그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갓 피어난 연꽃 한 송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며칠 후면 시들어버릴 그 연꽃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불교에 대해서 함께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저 연꽃을 통해서 발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발언이라는 게 그 각자 그 마음속에 간직한 어떤 그 간절한 마음 같은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탑동에서 그 산지천 광장에서 등을 내걸게 되는데 그때 그 발언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불교 신문에서도 다음 호부터 발언문 쓰기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꽃 사진을 보면서 대검 기자님들이 그 마음속에 품었던 그 발언문들을 하나씩 써서 그 올려주시면 저희 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 가장 개인적인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제 마음속에 어떤 가장 큰 바람은 그 우리 젊은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지혜와 자비와 복덕을 이렇게 배우고 마음의 어떤 평화와 그리고 자비를 베풀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사는 것을 저는 언제나 늘 바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꽃 사진과 함께 발언문을 써서 올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발언문을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 모든 지혜와 자비와 복덕을 구족하신 우리 부처님, 저 여름날 제주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곱게 피어난 한 송이 연꽃처럼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2 어둡고 긴 터널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마음은 항상 밝고 건강하게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당당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발언문을 써서 저는 올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발언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그 포토 에세이 쓰기에서 꼭 한 편의 발언문들을 써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포토 에세이 쓰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는 글쓰기에 대한 여러 팁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준비한 워크숍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시간 부족하나마 김익수 대기자님과 김은희 기자의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음 워크숍 할 때까지 건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